안녕하세요. 명문 자사고 한대국어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별 내신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대국어 영어 시험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범위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별 출제 유형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어머니께 약간의 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한대국어 영어. 예,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행할 내용들이에요. 예, 제 내신 최적화. 예, 필요한 것만. 지금 학교별 유형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 내신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내신 진도에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또 수능형 모의고사가 시험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능 기초 유형 문제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다 학교별 내신 최적화, 그 다음에 수능 기초 유형 점검이 우리 아이들 내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한대국어를 약간 소개해 드릴게요. 한대국어 영어 내신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요. 물론 그 중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밖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약 한 중학교 시험 범위는 40배 가까이 돼요. 40배. 그리고 교재 자체가 혼합된 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한 가지 교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많을 때 5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이제 절대적인 특징이죠. 많은 학교들이 학기가 진행이 되면 시험 범위를 미리 이제 학기 초에 공고해주고 들어가는데 우리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시험 범위가 학교의 보물인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지금 2014년부터 한대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전담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이 시험 범위는 빨리 줘야 4주 그리고 보통 3주 전에 시험 범위를 공고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미리 파악을 해야 작년, 재작년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내용을 알아야 시험 대비에 좀 준비가 많이 될 겁니다. 이게 핵심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시험 대비 기간이. 자, 제가 이 학교에 우리 한대국어의 시험 출제는 암기 유형이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은 암기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글쓴이의 글의 지문의 이해, 즉 그 다음에 글쓴이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객관식, 서술형 및 어휘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문 구조 이해, 이게 이제 문법 시험이 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할지 진행할 방법은 제가 모든 걸 다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다 하죠. 그리고 강의 후에 우리 자녀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작성한 구문 분석 정리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저 같은 선생님들이 지적해주고 뽑아준 그 자료 암기했다고 시험 잘 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내신 진도의 체계적인 걸 이걸 못해서 자 시험 범위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될지에 대한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꼭 시험 2주 전, 3주 전에 정리해서 암기한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그게 안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죠. 특히 자사고인 경우에는 엄청난 시험 범위를 2주, 3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수업 자료를 꼼꼼히 제가 주간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 학습 진행합니다. 그리고 잘 못 쫓아오거나 까먹거나 혹은 결석할 수 있는 학생들 또 이 수업 자료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자료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숙제를 했는데 몰라요. 까먹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또 시험을 주간 테스트를 했는데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 피드백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줌 수업을 활용해서 제가 또 전화상으로 또는 이메일 확인 보충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대국어가 시험 범위가 많다고 얘기할까요? 자, 첫 번째 한대국어 내신 구성 요소 4가지예요. 부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4회 실시되는 모의고사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들의 기본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단원장을 하나 선택을 해놨어요. 요 네 가지 요인이 우리 학생들 내신 시험 범위로 공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1번 부교재, 말이 부교재입니다. 이거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재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건 주교재입니다. 주교재. 책 제목은 EBS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다 간혹 3학년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범위 부교재에서 독해, 구문, 어법,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내신에 있어서는 이 변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이 전체 시험에 대한 한대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수업형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 이 학교는 자율학습형 학교입니다. 교과 과정을 전부 중학교식으로 구구절절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 수업률이 50%가 안 돼요. 하나하고 한 문제는 선생님이, 하나는 학생 몫으로 돌려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해에는 짝수 번호만, 어떤 해에는 홀수 번호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학생 스스로 수업, 시험 준비, 분석 노트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업 안 한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범위. 그럼 수업 한 부분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50%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수업이 진행이 됐든 안 됐든 시험 연수에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 출제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즉 반 이상이 이 부교재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점은 50%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 서술형을 비롯한 어법, 어휘, 까다로운 문제들이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고난도 문제란 말은 학생들이 적응력을 못 가져가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의 반이고 100점의 반이지만 시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80% 이상이에요. 내 영역의 시험 범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부교재 수능 특강 라이트가 시험 성적을 결판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교과서는 수업을 안 하면 안 되죠. 자사고든 외고든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공통 교과서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단 학교에서 학교 수업은 다 해줍니다. 교과서는. 근데 양이 상당히 적어요. 한 단원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편집된 반반 두 과의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객관식은 2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배점도 낮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 교과서의 영역을 아까 1번 제가 말씀드린 수능 특강 라이트만큼 꼼꼼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돼요. 적어도 왜냐면 이 교과서 파트가 서술형 문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서술형 문제를 자꾸 바꿔내요. 작년에 냈던 유형, 재작년에 냈던 유형, 지난번 시험에 쳤던 내용, 그런 유형 변화가 매우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적지만 이 부분에서 서술형 한 문항당 6점이 배점이 되는데 이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와요. 또 서술형 한 문제가 준비가 안 된다면 큰일이 나죠. 왜 큰일이 나냐면 이 학교는 우리 한대부고는 1등급 컷이 금년에 2021년에 좀 줄은 편이에요. 시험 문제가 금년에 엄청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 컷이 1학기 기준으로 한 94.5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술형 한 문제를 놓쳤다는 말은 준비를 덜 했다는 말은 바로 2등급으로 낙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양도 적고 난도도 적지만 여기서 아주 이 독서조항과 같은 서술형 예측 예상 문제를 많이 준비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 수능 영어 실력 배양을 위해서 학교에서 매년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씩 선택을 해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는 시뮬 사설 모의고사집을 선택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기출, 그다음 시리얼 시중에서 판매되는 1학년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난도는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온다고 준비하는 중상 과정에 있어서 모의고사 준비 많이 돼 있겠죠. 근데 의뢰를 안 돼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지문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 학교에 수업을 일절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본인들이 읽고 정리해서 객관식 8문제 총 배점의 23%에서 25%를 배점을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이 파트는 서술형이 없어요. 대개 전체가 다 수능 유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합니다. 난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그리고 이 유형에서 가장 이 한대국어 시험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요. 양이. 지금 2018년부터는 모의고사 유형을 우리 한대국어에서는 한 해 분량만 사용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모의고사를 두 개 혹은 3개씩 뜨셨던 예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다 1개씩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2회 분량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수능형 영어 공부 학습 포인트로 지금 설정이 바뀌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022년에는 모의고사가 2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2015년, 16년, 17년에는 다 2개씩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단어자 시중에 나와 있는 이투스 워드마스터 수능 2000편을 활용하는데 이건 뭐 시험 배점은 총 시험 범위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점 배점이 되는데 이게 또 학생들 애매기는 부분이죠. 거의 구성 요소에 데이 1부터 데이 8이나 10, 12까지 보통 10지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등재된 단어 400개를 객관식 5문항으로 평가합니다. 시험 문제는 단어의 의미의 적설성, 즉 단어와 단어의 의미가 맞느냐 틀리냐만 결정을 하는데 단어 개수가 많아요. 많은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 이 자체가 수능형 단어장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 기초 단어, 활용 단어, 응용 단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할 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전체 모의고사 3월, 9월, 11월 시행 모의고사에 우리 아이들이 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 한대부 학생들은 내신 준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측 이번 중간고사에는 어디를 얼마큼 치울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건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전체를 무지막지하게 다 공부해야 되는 비참한 결과가 생깁니다. 많은 시험 범위를 무한정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예측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 이 예측이란 말은 우리 한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분석을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길로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한 공부를 해서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량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건 선생님들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없니 시험 공부일이 매우 짧아요. 매우 짧기 때문에 집약적 공부랑 예측 형태의 이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그 다음에 복습 코스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만들기 힘듭니다. 자, 무엇을 제가 예측해드리냐면 첫 번째, 한대국어 1학년 내신 분석 및 대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제자가 누군가예요. 학교에 우리 한대국어 1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3분이 계십니다. L 선생님, N 선생님, P 선생님 3분이 계시는데 학기 다 달라요. 즉 L 선생님이 출제한 경우와 P 선생님이 출제한 경우에는 대비해야 할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법, 서술형의 출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만큼 더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있죠. 물론 이 1학기 중간고사는 이 3분 중에 어느 분이 출제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선생님 유형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담당 선생님, 출제자 선생님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무한정 암기 자료가 없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그럼 이 시험 내용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물론
출제 유형의 객관식,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편차가 나는 경우에는 이 경우예요. 어머니. 어법 유형 문제와 서술형 유형 문제가 시험 배점에 45점 이상입니다. 45점 이상, 즉 시험 결과의 반이죠. 어법 문제가 한 문항당 보통 4.2점, 4.6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어법 문제 한 문제가 오답이 나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어법은 서술형에 비해서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술형도 어법에 비해서 어렵긴 하지만 어법 이 출제 코드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다음 질문 중 틀린 답을 찾으세요를 답을 하나를 주지 않고 복수답지를 줍니다. 답이 1번인 경우도 있고 1번, 4번, 5번인 경우도 있고 4번, 5번인 경우도 있고 지시문 없이 틀린 부분을 찾아 번호를 다 적는 유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게 인지한 경우에는 오답이 많이 빠집니다. 오답이. 그 다음에 한대부고 내신 만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진도 절대 밀리지 말기. 이게 체계적 학습과 예측이 안 되면 못해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이 한대국어 영어 내신 핵심 특징 그걸 제가 우스갯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대국어 영어 하면 어머님들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무지. 저희가 짜장면 짬뽕 먹을 때 먹는 거 노란 무 있죠? 그걸 단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무지의 단이란 말은 단순합니다.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학교에서는 타 학교처럼 어휘 변형, 구조 변형을 절대 주지 않아요. 즉, 이 단순한 형태의 솔직한 문제만 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포괄적인 유형의 공부나 많은 실력적 요인을 쌓는다고 변형 문제를 쓸데없이 많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시간 낭비죠. 물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소화해봐야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됩니다. 딱 단순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있는 지문 그대로 활용해서 있는 어휘와 제시된 프린트되어 있는 그 구문만 활용합니다. 두 번째, 무는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좀 무식합니다.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업 적응도에 따라서 많이 바꿉니다. 추가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 선생님께서 1과부터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준비해라. 또 거기까지 준비해놓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7, 8, 9, 10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시험 범위에서 많은 양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저희는 이제 2020년과 2021년을 작년이라고 본다면 작년의 예형을 판단을 해서 이 시험 범위를 저희가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G는 지저분해요. 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은 왜 어떻게 드리냐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유형 문제들, 문법 문제도 아니고 어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 무식, 그 다음에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야만이 단순하니까 쓸데없이 많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무식할 정도로 많은 시험 범위 주니까 이건 학생들이나 어머니께서 이미 알고 있어야죠. 우리 아이가 이걸 왜 못해? 왜 이걸 이해 못해? 이걸 암기 못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교재 시인데 보통 50지문이 들어가요. 50지문이란 말은 2지문 정도면 중학교 교과서 한 단원 분량입니다. 그 정도 지문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뤄야 될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대국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한대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내신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영어 3학년반 지도하고 있고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 많이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고난도 지문에 대한 우리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최고난도 지문들 전혀 걱정 없이 처리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한대국어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교과서 워드마스터 3번부터 8번까지 낮은 배점에 그 다음에 스톨라이트 쭉 빠지죠. 스톨라이트
여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 배점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경우 같은 데는 이 12번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그 다음에 이 19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로 들어갈 때 이런 24번과 같은 신유형 문제, 이런 유형 문제. 여기 제가 지금 12번, 13번, 19번, 24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편차가 대단하죠. 여기서 23번 틀리면 3점, 2.5점, 그 다음에 12번 틀리면 4.4점, 19번 틀리면 4.2점, 이런 점수들이 차감이 됩니다. 차감이 된다는 말은 벌써 100번씩에서 한 문제는 바로 2등급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형이 이렇게 5개의 개수로 나오지만 이 유형이 전부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시된 단어에 단어 추가해서 변형 완성, 그 다음에 단어 제시해서 또 변화 완성 하나 또 추가할 것.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는 한글 주고 영어 영장인데 금년에는 한글도 안 줍니다. 한글도 안 주고 영어 제시문 없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 최상 문제인데, 난이도는 최상이지만 충분히 예상해서 대책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체계적 학습과 선별 학습이 되어 있으면 서술형 그다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 걸 2021년 문제를 총평을 한다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즉, 최 3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신유형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년과 2020년과는 달리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었습니다. 2020년인 경우에는 이 중간고사에 100점이 34명이 나왔어요. 1학기 중간고사에. 그런데 금년인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7명밖에 안 나왔어요. 즉, 이 100점과 하나 틀렸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국어 내신 출제 유형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유형은 수능 유형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수능 유형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술형 포인트 문제, 단어 추가 문장 완성, 어휘 완성, 어법, 제시문 없이 영작하는 문제 5문제, 이 문제가 상위권의 상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총 5문항이 출제되지만 한 문제당 6점씩이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내신 대비할 때도 이건 한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사항입니다. 시험 때마다 항상 서술형 30점 배점은 기본으로 잡아놓고 들어가고 있어요. 문항수는 총 30문항에 출제 비중은 출제는 꼭 100점 만점이 되겠지만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언니. 왜냐면 이 한국어 내신의 산출 방법에 뭐가 있냐면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총점이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수행평가가 또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30%, 지필고사 70%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을 맞아도 우리가 수행평가 자료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점수가 차감이 돼서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필고사 전체가 내신 포인트는 아닙니다. 단,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수행평가 내용들은 제가 코칭해 줍니다. 코칭하고 완성문, 영작문 다 점검해주고 오탈자 문법 확인하고 비문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문 잘못된 문장 다 고쳐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제가 활용합니다. 그걸 이제 수행평가에 꼭 발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연습 과정은 제가 같이는 못 해드립니다만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발표 내용들은 제가 구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내신 그 많은 교재에서 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요겁니다. 우선순위 내신 학습법. 이거 하나예요. 시험 영역, 시험 범위 4개고 유형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EBS 부교재를 완벽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이게 시험 영역의 80%입니다. 80%. 그 다음에 전집은 어법
확인학습.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빈칸한성 서술형 영작. 요게 바로 서술형 문제 유형입니다. 이 빈칸한성이 이런 문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법은요. 이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어법 문제는 6문항에 25.6점 관련 사항 문제들입니다. 이건 시험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문제들이 되겠죠. 문제는 문항수는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런 어법 문제는 실제적으로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그러나 관련된 주관식 서술형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6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긴 교과서, 모의고사, 스트라이트,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객관식, 주관식 다 혼합한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책임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어법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법을 문법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학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주 쓰는 문법은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대해 자, 요령이죠. 필수 기본 어법. 아니,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이런 걸 물어봐 중학교 2학년, 3학년 기본적인 내용들 네, 맞습니다. 이런 필수 기본 문법을 끼워놓기 때문에 필수 기본 문법을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설마 우리 아이가 이걸 모르겠네? 모르죠. 모르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답지가 복수 답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번 답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불분명하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문법은 눈으로 보고 이거 내가 안다 이게 아닙니다. 틀린 부분을 문장 내에서 수정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술형으로도 출제되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유형의 문법 문제가 한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3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이런 유형들은 이제 많이 내는데 이거는 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뭐 지역적인 영어 교과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이 영역을 어때요? 기본 어법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정답이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이 출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하고 객관식으로 밑에 나열을 해주면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비교적 조합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 이거는 밑줄이 들어가 있는 어법에 관련된 거예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법 답지죠. 수능형이죠. 이럴 때는 답지가 1번,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오답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법을 빙자해서 더 이상 어법 문제가 학생들을 건들 수 없으니까 거기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저분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기본 문장 구성 원리, 그러니까 기본 문법 내용과 독해 내용을 혼합한 유형의 문제가 논리성 문제라고 해서 2019년부터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출제 영역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영어적 사항을 논리라는 틀에 가두어서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화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이거 자 단어장 두 교재에 포함된 여러 교재들에 나와있고 시험 문제 수준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주관식 서술형 과연 뭘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문제는 5문제를 30점 매점 하지만 실제로 5문제가 아니라 많을 때는 7문제, 10문제까지 냅니다. 6점짜리를 2점, 3점, 4점 자유롭게 점수를 조절해가지고 문항수를 되게 많이 늘립니다. 그럼 서술형이 바로 못 가요. 서술형은 주어진 단어를 변형해서 문장 완성 2번, 3번, 4번, 5번, 6번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학생들 내신 코드에서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만이 시험범위라고 해도 시험 대비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은 제가 여기에 5유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어 영어 랭킹의 핵심.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많이 말씀드리죠, 어머니. 예측입니다. 벌써 시험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3월달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시험에 뭐가 들어갈지는 반은 제가 이미 알죠. 왜냐면 1학기 시험 범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 스톨라이트, 여기 1강부터 8강까지가 아마 여기 6강까지를 기본으로 보고 7강, 8강까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진행될 때 1강 들어가면 이미 늦었죠. 겨울방학 때 미리 1강부터 8강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내용과 해석, 어문, 어법, 호수령 정도는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물론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대비도 바로 붙여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진도에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예상할 수 있죠. 4개 시험 영역 중에 2영역을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시험 범위가 공고된 후에 이제 모의고사 교과서는 그 후에 해도 충분히 시간이 나오죠.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돼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 내신 대비 만점 전략 말씀드립니다. 시험범위 엄청 많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다 요약해 드릴게요. 체계적인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모든 선생님들께서 한대국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같은 시간을 갖고 준비할 때 학습 분량을 제가 3분의 1로 줄어드리겠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분량을 갖고 아이들 달달달 돌려서 힘들게 안 만들어 놓을게요. 되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암기 분량이 서술형이 중요하다고 해서 엄청난 암기 분량을 쏟아내니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걸 밀어내니까 학생들이 시험 조절을 못하죠. 그게 전체인 줄 알고 자, 저는 시험 범위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핵심 유형을 즉 나올 수 있는 L 선생님, P 선생님, N 선생님이 출제를 좋아하시는 유형의 7개년치 코드를 그대로 포인트 집중학습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상된 50지문에서 스트라이트 50지문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형의 지문들은 3분의 1 안팎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 나올 만한 추가 문항을 제가 선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출제자에 따른 시험 범위가 필요해요. 출제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생님 있죠. 제 실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 L 선생님, 주임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그 다음에 N 선생님. 그 다음에 2학년 담당 선생님이 금년에 1학년으로 내려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P 선생님입니다. P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2학년 유형의 문제가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금년 2학기 중간고사가 아주 정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출제 원칙에 따른 시험 대비. 출제 원칙이 뭔데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왜? 한대본은 아까 제가 단무지에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변형 따위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재에 찍혀있는 철자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원칙에 따른 이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자, 우리 부교재 27쪽이 예를 들어서 매우 중요한 지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지문에 단어 개수가 15개. 예,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학교는, 이건 지금 제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한정된 단어 개수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문장도, 좋은 지문도 단어 개수가 많으면 출제 안 합니다. 몇 단어라고는 제가 찍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건 제 비밀이니까. 네, 두 번째. 이 출제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요인은 꼭 문법적 요인이 2가지, 3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출제 안 합니다. 즉 단순 유형의 문제들은 다 배제해야 그 다음에 출제 방법이란 말은 여기다 따라 또 달라요. 1학기 중간고사는 쉽습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하던 방법대로 기말고사 대비하면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쉽고 비교적 1학기 기말고사 엄청 어렵고 2학기 중간고사 엄청 어렵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비교적 평이한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학습량이 다르죠. 학습량이. 즉
이전 시험 대비 유형만 쫓아간다면 낭패를 볼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 자료들은 제가 아이들 보고 한번 읽어주고 정리하고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수업한 자료는 스텝 1 본문 미리 읽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본문 분석 스스로 다 찾아서 해야 돼요. 다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했던 내용들 아래 본문 중 수업 중 중요하고 공부를 위하여 분석해서 제출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어법 분석할 것. 네 번째 빈칸. 이게 서술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이 많아요. 한 문제 반입니다. 어휘 완성 연습. 여기서 제가 정확한 쪽집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빈칸을 치는 게 아니라 주제에 관한 것들,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소재 여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줄죠. 그리고 확실하게 암기라는 거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확인입니다. 이건 뭐 시험의 핵심 코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1번, 3번이 틀렸다가 아니라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모두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그리고 설명 내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학습 다시 이렇게 한 대 보고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본문 영작. 이게 바로 이제 영작 코드인데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찍습니다. 제 영업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머니. 많은 적중률은 이번 2학기 기말고사는 100%입니다. 세 문제는 안 돼, 세 문제 다 맞춰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시간은 제가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5단계 학습 제가 다 진행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드마스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거 확인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자 강의는 지금 23일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스트라이트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출모의고사 제가 만들어서 한 대 국어 유형으로만 수업합니다. 제1요소 어법은 이번 겨울방학 때만 어법 교재를 제가 항상 활용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수업 방식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매시간 나가요. 많은 과제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한 평가 자료 워크북이 꼭 진행이 될 거예요. 워크북이 55페이지짜리가 매주 수업 자료로 활용했던 확인학습 자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형 기초를 쌓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시행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 시간 미니 모의고사 즉 에센스한 필수 고난도 유형만 모아놓은 12문제를 20분 내에 푸는 연습을 매주 2회씩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는 제가 매번 활용해서 어머님께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배울 건지 이게 바로 체계적인 진도 관리 연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좀 긴 시간을 제가 어머님들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어머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표지에 보면 이 자료가 어머님들 한 분씩 다 자료를 어머님들한테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 자료 또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 010-272-9811로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껏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